안녕하세요. 네, 8월 종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강북 종로학원의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시험은 전반적으로 좀 쉬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우선 문학은 EBS 연계 작품이 거의 출제돼서 대부분 아는 작품이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독서 지문도 그렇게 까다로운 선지 이런 선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6평을 기준으로 출제된 거라서 첫 번째 세트에 나와 있는 독서 관련 지문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월 모의고사 우선 바로 코앞에 닥친 9월 모의고사 준비 철저하게 하고 남은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제가 해설할 것은 4번부터 9번까지 4번부터 9번까지 고전 시가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고전 시간은 뭐 여러분들이 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작품은 윤선도의 몽천요. 자, 얘는 수능 특강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의 연계 작품이 되고, 간단히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작품 읽어보면, 지금 연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1수, 2수, 3수, 3수의 시조가 되고, 작품 제목이 몽천요니까 하늘을 꿈꾸면서 부른 노래 뭐 이거겠죠. 5번의 작품 배경도 있으니까 내용은 대충 알 거고 해석 보면은 상해런가 꿈이런가 여기 상해 지금 깨어 있는 거 상시 깨어 있는 것인가 꿈이런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백옥경은 임금이 계신 곳. 원래는 백옥경이 옥황상제가 계신 곳이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바로 옥황에 나오네요. 옥황은 방귀시나 군신이 꺼리나다. 군선. 군선은 그 신선의 무리. 신선의 무리. 들어라. 오호연월이 내분일시 옳다타. 오호연월은 자연을 즐기는 삶이야. 호수, 그리고 달 이거니까 자연을 즐기는 삶이 나의 분수인 것이 옳구나. 일수 보면 백옥경이라는 하늘에 올라갔는데 반기시는 옥황, 옥황은 나를 반가워하는데 군선, 신하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작품 배경은 윤선도가 정계 진출했을 때 윤선도를 부른 효종은 반겼지만 나머지 신하들은 꺼렸다. 이거고.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나의 분수다. 그래서 다시 물러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풋잠의 꿈을 꾸어서 구조가 비슷해. 출발은 꿈이야. 12루에 들어가니 11루도 옥황상제가 사는 그 백옥경에 있는 누각의 이름. 옥황은 우수시대. 우수시니까 긍정적인 대상이 되고, 군선은 꾸짖는다. 꾸짖는 거니까 이거 부정적인 거네. 어즈버. 감탄사야. 백만억 창생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 백성들. 백성들을 어느 결에 어느 틈에 묻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틈에 묻겠느냐. 그래서 옥황에게 뭐 물어보고 군선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묻지 못하고 끝났다. 이 말이네. 그 다음 3수. 하늘이 이젓인데 무슨 술로 하늘이 무너지는데 무슨 술로 무슨 기술로 기원했느냐. 백옥루 중수할 때 백옥루도 옥황상제가 계신 곳에 누각이겠네. 중수. 다시 지을 때 어떤 바치. 바치는 어떤 기술자를 말하는 거지. 장인, 기술자가 일구어냈느냐.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 뭔가 잘 추스려야 되는데 네, 이때 어떤 바치가 필요한 것처럼 네, 어떤 신화가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옥황께 네, 옥황은 항상 여기서 긍정적인 대상에 쭉 이어지니까 네, 살아보자, 살다, 네, 삽다. 네, 얘는 아랫사람이 특히 임금이나 부처님처럼 높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삽다라고 하지. 네, 사바보자 하더니 다 못하여 오나다. 네, 그래서 임금께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네, 오게 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 내 꿈속에서 임금을 만났지만 내 군선의 방해로 네, 제대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네, 곧 뭐 정계에 진출했던 것이 뭐 꿈과 같은 어떤 상황이었다. 네, 뭐 이런 내용이겠네요. 자, 그럼 우선 뒤로 넘어가서 문제. 네,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면요. 네, 문제 5번. 네, 5번 먼저 보시면 지워야겠네요. 5번 문제. 네, 당시 네, 정치적인 상황 네, 이런 게 제시되어 있죠. 네, 이런 거. 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자, 문제는 보기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자, 그래서 1번, 2번, 네, 3번까지 네, 옥황은 반기고 네, 군선은 꺼리고 네, 긍정, 부정인 거고 오후 연월이 나의 분수다. 자연을 즐기고 벼슬을 벌였다는 거 알 수 있고 네, 4번 어떤 밭이 이뤄냈는고 해서 네, 타협을 거부하며 부침을 겪는 화자의 처지. 네, 이건 어떤 기술자가 이걸 일구어냈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타협을 거부하는 거는 뭔가 잘 어울리지가 않지. 네, 요 앞에 하고 뒤에 잘 어울리지가 않지.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처지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없고. 네, 자, 반면에 5번은 옥황께 살아보자. 옥황께 말씀드려보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실을 개선하고 잘 말씀드리는 거겠지. 네, 옥황께 말씀드리는 게. 네, 그래서 요건 뭐 잘 대응이 되죠. 그래서 4번 뭐 고민이 있었다면 4번하고 5번일 거고, 네, 4번에서 이상한다는 걸 금방 확인해서 네, 답은 잘 골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번에 정답 4번 네, 이렇게 되네. 자, 아직 안 한 작품, 네, 나 작품. 네, 나 작품도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인데, 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도. 네, 고시 7. 자, 여기서는 시적 대상. 잠깐 간단히만 볼게요. 뿌리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는 꼭지가 없어서 물 위에 둥둥 다니고, 바람에도 끌려다니고, 네, 물 위에도 바람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목숨은 붙어 있지만, 더부살이 신세 가늘프기만 하고, 연잎은 너무 업신여기고 우리 시적 대상 업신여기는 거이고 부정적인 거네. 네,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하고 네, 다 부평초를 못 살게 구는 것들이지. 네, 그럼 뭐 당연히 부평초는 어떤 민중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모습이고 네, 연잎이나 행체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다. 네, 이렇게 네, 바로 해석이 가능하네. 네, 한 연못에 같이 살면서도 네, 어쩌면 그렇게 어그러지기만 할까. 네, 그래서 그 부평초의 삶의 애환, 네, 이것을 네, 그린 네, 백성들의 삶의 애환, 네, 이것을 그린 작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다작품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면 네, 다작품 고려시대 사람이야. 네, 이인로의 중루죽기, 월등사 중루죽기. 네, 얘는 뭐 그냥 쭉 훑어보면 돼요. 네, 대나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좋은 먹거리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용하다.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다. 네, 그리고 대나무가 굉장히 상쾌하게 한다. 기분을 좋게 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대나무에 지조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경함이 말했다. 수필은 항상 문제가 수필은 다 낯선 작품이 대부분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낯선 작품을 읽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항상 이 뒤쪽에 중요한 내용이 있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밑줄 앞뒤 주변들을 잘 더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는 후루룩 읽고 네, 앞뒤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시경함이 말하기를, 네,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지. 네, 지금, 네,
대가 늙을수록 단단해지는 건 내 일생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힘이 더해가는 네,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죠. 네. 자,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말하려고 하는 건 시경함의 말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제 그냥 간단히 빨리 풀어볼게요. 쉬우니까. 네, 4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요거 바로 정답. 네, 바로 1번 딱 나오죠. 바로 1번. 네, 이게 고전 시가에서 의문문을 사용하는 게 워낙 많아서 정답 후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고, 네, 가에서 어디에 있냐면, 네, 의문형 어미 찾아야 되는 어느 결의 물이 두 번째 수에 어느 결에 묻겠느냐. 네, 요거 의문형이고, 이거 임금에게 물을 틈도 없었어 라고 했으니까, 네, 뭔가 부정적인 상황 제시했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그러지기만 하지. 네, 요거. 네, 한 연못에 살지만 어그러지는 거. 네, 역시 부정적인 인식. 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가의 이수. 네, 나의 마지막 행에 의문문을 사용한 네, 부정적인 인식. 네, 요게 네, 드러나 있네요. 네, 그래서 4번에 정답 1번이고. 자, 5번은 아까 해결했네. 네, 5번은 네, 정답 네, 4번. 아까 했었던 거고. 자, 6번. 네, A와 B. 네, A는 백옥경이고, 네, B는 한 연못인데, 네, 백옥경에서도 군선들이 못 살게 굴었고, 한 연못에서도 네, 연잎과 형체가 못 살게 굴었으니까, 네, 공통점 찾기 문제네요. 공통점. 네, 둘 다 안타까운 좌절을 안겨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정답은 네, 5번. 네, 이렇게 되죠. 5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나의 시효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정답 바로 1번이 되죠. 1번.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잎은 왠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네, 근데 시효에서 연잎이 업신여긴다라고 했으니까 네, 시련을 가하는 존재에 아주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7번에 정답 1번. 자, 8번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다는 다른 사람 이거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네요. 네. 자, 다의 그 수필, 네, 수필에 대한 이해. 자,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네, 항상 적절한 것은이 나오면 앞뒤 내용을 잘 요약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네, 대나무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네, 마지막에 시경암이 대나무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정답 바로 네, 3번 네, 인식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네, 특히 마지막 식영암의 그 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9번 네, 나의 화자와 네, 나의 화자, 네, 고시 7의 화자, 네, 그 다음에 기억의 시경암의 공통점. 자, 둘 다 지금 나의 화자는 부평초를 통해 네, 기억의 시경암은 대나무를 통해서 네, 인간 사회를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인간 사회. 네, 그래서 얘는 바로 네, 정답 네, 4번 네, 이렇게 됐죠. 4번. 네, 됐죠. 네. 사실 문제가 별로 어려운 건 없어서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여서 네, 이 정도는 뭐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 시가라서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네, 읽어봤으니까 네, 여기 나온 작품들은 이제 뭐 다 정리됐죠. 네, 자 그러면 네, 고전 시간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네, 18번부터 21번 네, 독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마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18번부터 21번이. 근데 이것도 EBS에 비슷한 지문이 있었지. 네, 착륙, 이륙, 비행기. 약간 뭐 네, 관점은 다르긴 한데 네, 비슷한 지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읽은 사람에게는 네, 비교적 쉽게 읽어질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네, 자, 얘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네, 첫 번째 문단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는 것인가.
네, 두 번째 문단. 네, 비행기가 이런 모양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밑에는 편편한데 위에는 이렇게 둥근 네, 날개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속도가 빠르고 얘는 속도가 낮아진다. 자, 속도는 이 문단에 보면은 압력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압력이 얘는 높아지고 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네, 이게 높고 네, 이게 낮아.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베르노의 정리가 간단하게 나왔죠. 네, 속도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해서 이 문단 끝에 나왔고, 자, 그리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압력의 흐름이라는 것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네,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행기가 네, 위로 뜨게 된다. 네, 이런 내용이 네, 이 문단의 내용이지. 네, 이 문단. 네, 이 문단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거 지금 뭐 다 설명한 내용이고. 자, 3문단. 네, 여기서부터 이제 3문단인데, 자, 3문단은 그 형태 외에도 받음각이라는 게 있다. 네, 받음각. 네, 자, 요 그림 받음각. 네, 그래서 비행기 날개 옆에를 보면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네, 요 받음각이 플러스 네, 양일 때, 네, 공기의 흐름이 일로 이렇게 가다가 받음각의 영향으로 밑으로 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네, 양력 네, 뜨려는 힘이 생기게 된다. 네, 그럼 네, 이 문단하고 3문단을 연결해 보면 비행기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또 불구하고 날 수 있는 것은 네, 이 문단에서는 날개 모양 때문에 3문단에서는 받음각 때문에 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 네, 이 양력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도 네, 그리고 네,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도 적용이 되고 네, 뉴턴의 제3운동 법칙 네, 요거에 적용을 받는다. 네, 요거고. 자, 그 다음 문단. 네, 마지막 문단에는 여러 다른 힘들이 나왔네요. 비행기의 무게에 해당되는 중력이 있고 네, 비행기가 앞으로 쭉 나아갈수록 갈 수 있도록 엔진에서 발생시키는 추력이라는 게 있고 네, 공기의 저항 때문에 생기는 항력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자, 그리고 비행기가 수평으로 쭉 날 때는 네, 이 모든 힘들이 평형을 이루어서 고도를 유지한 채 날아가는 것이다. 자, 만약에 이 비행기가 평형을 유지 않고 상승, 하강, 가속, 감속 네,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일부러 깨뜨려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증가시키려고 하면 양력은 줄여야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음각을 작게 조절한다. 네, 받음각을 작게 네, 조절하는 네, 식으로 네, 뭔가 평형을 깨뜨려야 된다. 네. 앞쪽에 균형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깨뜨리는 과정, 네, 요거를 거쳐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네, 빨리 한번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네, 1년은 비행기가 어떻게 뜨냐? 2년하고 3년은 날개와 받음각 때문이다. 4년은 뉴턴의 제3운동 법칙이 적용을 받고 네, 5년 다른 여러 가지 네, 추력, 중력, 항력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네, 이런 내용의 글이지. 자, 그래 내용 다 정리되셨죠? 그럼 문제 18번. 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우선 1번 중력과 양력은 수직적으로 맞서는 힘이고 네, 추력과 항력은 수평적으로 맞서는 힘이다. 네, 이건 뭐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네, 중력은 아래로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라는 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네, 양력은 위로 뜨는 힘이지. 뜨는 힘. 네, 뜨는 힘이니까 수직적인 거 맞지. 네, 굳이 지문으로 확인하려면 5문단 네, 5문단의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비행기 무게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무게는 아래로 힘을 주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 네, 이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양력을 설명하는 것은 여기 양력 나왔죠? 위로 떠받쳐 올리는 힘, 위로 올라가는 힘이 양력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근거는 금방 확인이 되죠. 네, 오문단, 네, 이문단, 네, 이걸 통해서 수직적인 힘 맞네. 자, 그 다음에 추력, 네, 추력은 잘 모르니까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추력은 앞에 오문단에서 네, 여기 딱 한 번 말하거든요. 엔진에서 비행기가 앞으로 진행하도록 엔진에서 발생하는 추력이다. 네, 앞으로 가는 거니까 네, 당연히 앞으로 가는 것은 수평 방향으로 알 수 있고, 네, 수평 방향의 힘으로 네, 알 수 있고, 네, 항력은 저항하는 힘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요거에 반대로 네, 이렇게 저항하는 힘, 네, 이 힘이 되겠지. 네, 저항하는 힘 나왔었죠? 네, 여기서 나왔었죠? 여기 저항 때문에 생기는 항력 나왔었고, 네, 그림으로도 확인이 되죠? 네, 그림으로도. 네, 그림. 네, 이 그림에도 보면 항력이 지금 수평 방향으로 네, 있다는 거 네, 확인이 다 되지. 네. 자, 그래서 네, 1번은 적절한 선지. 네. 자, 2번 볼게요. 2번. 에어포일의 윗면과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의 속도 차이는 강면의 형태 차이에서 빚어진다. 네, 요거 뭐 이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밑에는 평평하고 위에는 둥글둥글 해서 네, 속도에 차이가 생긴다. 네, 그래서 2번 적절하고. 자, 3번.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속도만 줄이려면 받음각의 크기를 작게 해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옆에 칠판에 써놨어 미리. 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평으로 비행하면서 속도를 올릴 때 받음각의 크기를 작게 해야 된다고 했어. 네, 근데 얘는 속도를 줄일 때라고 했으니까 받음각의 크기를 작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근거 확인은 네, 마지막 문단, 네, 여기에 있죠, 여기. 속도를 증가시킬 때 양력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받음각을 작게 조절한다. 그럼 3번 선지처럼 네, 받음각을 작게 조절하는 건 속도를 높일 때 쓰는 거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 비행기가 기체의 무게를 이기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은 솟아오르는 거는 양력인데 양력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일정 속도 이상 낼 때 가능해진다. 네, 요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근거를 확인하면 네, 이 문단 끝에 네, 이 문단 끝에서 양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죠. 네, 양력을 발생시키려면 압력의 차이가 생겨야 되고 압력의 차이가 발생되려면 속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네, 속도의 변화, 압력의 차이, 그리고 양력 네, 이렇게 쭉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양력이 생기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어디 갔지요? 네. 자, 그래서 4번에 네, 4번 비행기가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려면 양력을 가지려면 일정 속도 이상 낼 때 네, 가능해진다. 적절한 말이네요. 자, 5번 비행기의 추력은 물리적 현상에 해당하는 중력, 양력, 항력과 달리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네, 자, 추력은 마지막 문단에서 한 번 나왔었죠. 네, 추력 여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엔진 기계네. 자, 그래서 5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죠. 네, 다 되셨죠? 네, 그래서 네,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되네. 3번. 자, 보통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이렇게 나오면 조금 세부 내용을 판단을 하게 하지. 세부 내용.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조금 있어.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근데 이제 평가원 문제라고 하면 전체적인 중심 내용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답을 내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약간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네, 세부 내용 파악하는 연습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8번은 정답 3번. 네, 이제 나머지 쉬운 문제들만 남았네요. 자, 19번 비행기 A 비행기는 더 높이 아이고 가로인데 비행기 뭐뭐뭐 비행기는 더 높이 떠오를 것이다. 자, 우선 네, 이런 문제는 범위를 좁혀가면서 풀면 되니까 범위를 좁히면 비행기가 높이 떠오르려면은 네, 요 관계 양력, 양력, 중력, 네, 추력, 항력. 얘네 두 개는 아니네. 떠오르는데 웬 추력? 네, 떠오를 땐 양력이죠, 양력. 네, 그럼 양력이 커야 되냐, 아니면 중력이 커야 되냐? 당연히 양력이 커야지 떠오르는 힘이. 정답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 다음에 또한 주력이 항력보다 커져서 수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B도 증가하므로 자, 비행기는 속도 증가 동시에 C를 하게 된다. C는 이미 정해져서 상승. 그러면 상승하려면 중력이 증가해야 되겠어? 양력이 증가해야 되겠어? 당연히 양력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내용적으로 약간 몰라도 네, 답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B 다시 보면 추력이 항력보다 커져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네, 요 내용적으로 보면 기억하세요?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내려가고 압력의 차이가 많이 생기면서 양력이 어떻게 돼? 양력이 이거 거꾸로 했네. 압력이 내려가면서 네, 양력이 증가한다라고 이 문단에서 읽었지. 네, 내용적으로 보면 속도의 증가로 인해서 압력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압력이 내려가면서 압력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서 양력이 생기니까 양력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근데 요 문제풀이 방식으로 보면 C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증가하는 거는 양력이 증가해야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됐죠? 아마 다 맞았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어. 네, 20번 문제 봐볼게요. 네, 20번. 네, 기억은 비행기 에어포일의 형태. 네, 니은은 다듬각. 자, 1번, 2번 선지. 네, 1번은 항력. 네, 2번은 공기의 저항. 같은 말이야, 두 개가. 그래서 우선 얘네는 답이 아니야. 얘네는 우선 답이 아니야. 같은 말이어서. 근데 기억과 니은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사실 네, 요 두 개는 기억과 니은에, 네, 얘는 받음각, 얘는 형태, 둘 다 항력 발생하는 거지. 네, 둘 다 공기의 저항 유발하게 되는 거지, 둘 다. 네, 왜 1번, 2번 둘 다 지웠냐면 두 개가 항력이나 공기의 저항이나 같은 말이잖아. 똑같이 항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억이나 니은. 자, 근거를 굳이 돌아가서 확인하면 공기의 저항들 때문에 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네, 아까 그림에서도 네, 요 힘에 저항하는 힘 항력, 네, 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 볼 때 기억이나 니은, 날개의 형태나 다듬각은 네, 모두 항력을 유발하게 하는 거지. 네, 시험 볼 때 이런 걸 왜 적절하지 않은가? 이거를 막 따지느라고 쓸데없이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선 아닌 것 같은 거는 우선 제껴. 네, 특히 이런 적절한 문제는 적절한 것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답이 딱 정이 있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2문단에서 중요하게 다룬 거, 3문단에서 중요하게 다룬 거, 그게 곧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네, 3번 가보면 기억은 그 자체로, 날개 그 자체로, 네, 니은의 받음각은 조절 과정, 네, 각도의 조절 과정을 통해 양력 발생이 작용한다. 네, 괜찮네요. 네, 정답이 그래서 3번인데. 네, 여기 4번. 네, 4번 선지가 되게 그럴듯해 보여서 왜냐면 기억 이문단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네, 니은에서 공기 흐름 방향을 중요하게 여겨서 되게 홀리기 쉬운 선지일 것 같은데 자, 지금 기억에서 공기의 흐름 속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의 방향도 있는 거지. 네, 공기가 쭉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방향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니은이 특히 보면 니은이 3문단 마지막에
즉 공기의 방향과 속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양력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자, 4번 선지는 뭐가 틀렸냐면 기역도 공기의 흐름과 속도에 영향이 있고 니은도 요거 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모두 공기의 흐름 속도, 공기의 흐름 방향 네, 이거 둘 다 네, 둘 다에 영향을 주는 거죠. 둘 다. 네, 너무 하나만 써서. 네. 자, 아마 기억은 약간 긴가민가하고 니은이 속도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면 4번은 잘 지웠을 것 같아요. 자, 5번. 네, 5번 선지는 답을 안 골랐겠지. 착륙할 때보다 이륙할 때 더. 둘 다 이거는 중요한 거겠죠. 네, 둘 다. 네. 자, 그래서 네, 20번은 네, 정답. 네, 4번에 홀리지 말고 네, 정답 3번이야. 3번. 자, 이제 마지막 21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21번. 네. 21번 문제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네,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정지하는 건 계속 정지, 등속 운동은 계속 등속 운동. 네, 그다음에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네, 작용 반작용의 법칙. 네, 요거네. 자, 문제 네,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중력, 양력, 항력은 각각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네, 아까 요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했었죠. 요건 중력과 양력은 수직 방향에서, 항력과 추력은 수평 방향에서 네, 서로 작용하는 힘이다. 네, 아까 나왔던 거고. 네, 2번 날개의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이 작용이라면 윗면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은 반작용이 뭔 소리? 이상하네요. 네, 이 두 개가 다 같이 합해서 양력을 만드는 것 뿐이지. 양력을 만드는 것. 네, 앞에 다시 돌아가서 네, 4문단. 공기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을 따라 흐르는 공기의 흐름은 모두 날개의 위쪽을 들어 올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두 개가 합해서 양력으로 작용하는 거지. 네, 하나가 작용, 밑에가 반작용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네, 바로 21번에 네, 2번 이상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그렇죠. 공기의 흐름은 아랫면이나 윗면 네, 요거 모두 합해 가지고 양력을 발생시키니까 네, 4문단 첫 번째 문장을 근거로 네, 2번이 바로 정답. 네, 이렇게 되네요. 자, 나머지 3번 비행기가 지상에 정지했을 때 관성의 법칙 보기에서 확인 가능하고 이륙할 때는 양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양력에 반대되는 반작용 작용할 수 있겠지. 움직이니까. 자, 4번 공기 흐름 방향에 맞서는 받음각의 각도를 작게 조절하면 자, 맞서는이니까 어떤 항력과 관련된 그 힘을 조절하면 항력이 적어지니까 반작용으로 속도는 네, 증가하는 것이겠네. 네, 4번 선지 약간의 추론 필요하죠. 자, 5번 비행기가 일정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면서 수평 비행할 때는 양력과 추력에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 상황이겠군. 네, 요건 5문단에서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요건 맞는 말일 거야. 아마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2번이 너무 틀려가지고 2번이 틀렸네 하면서 3, 4, 5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는 보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네, 그런 문제였죠. 자, 됐네요. 네. 독서에서 아마 요게 제일 어려웠을 거고 나머지는 뭐 비교적 네, 쉽게 인문하고 사회지문은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현대소설. 자, 현대소설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한번 쭉 훑어보자는 의미에서 네, 한번 간단히 볼게요. 네, 요거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오는 공선옥의 한대서 울다 네, 요런 작품이 되고 자, 앞부분은 이 주인공 네, 정의가 네, 남편한테 집다운 집을 찾았다. 뒷마당에 있는 좋은 집을 찾았어. 네. 남편 별로 안 좋아하지. 남편은 뭐 이렇게 집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뭐 온통하고 서럽다 이러면서 남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 그러다가 드디어 시골로 이사를 왔지만 시골에서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아. 막 사냥꾼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그 사냥꾼 때문에 이웃집 할머니는 총 맞고 네, 생각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야. 자, 그러다가 이제 요 마지막 장면 네, 작은 트럭이 왔고 네, 그 트럭에
옆자리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고 아기를 데려온 그 트럭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외상도 주지. 그 아저씨가 외상. 지갑에 돈이 없었는데 외상도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알다마다요 하면서 바로 외상을 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이 아줌마가 눈물이 쏟아지지. 눈물.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 때문에 이것만 잘 알면 돼. 눈물의 의미.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머지 문제 22번 보면 나머지 문제 먼저 보면은 22번은 요거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2번. 정의의 시각에서 계속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제 23번 문제. 기억에도 눈물이 나오고 니은에도 눈물이 나와. 자, 첫 번째 눈물은 쭉 올라가면 첫 번째 눈물은 여기 나왔네요. 남편이 내 말이 나빠, 기분 나빠, 사람 우습게 만드는 소리 작작하라고 집에 있는데 웬 놈의 집, 뭐 이렇게 남편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남편과의 갈등, 남편에 대한 마음, 남편에 대한 원망, 한 2, 3, 4 정도가 답의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눈물은 뭐가 있냐? 나머지 눈물 아까 마지막 부분. 자, 요 눈물의 의미를 잘 판단해야지. 번개탄 장수가 번개탄 주고 와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바로 뭐가 되냐? 자, 우선 요건 아니겠네. 번개탄 장수에 대한 원망에 요건 아니니까 얘는 우선 지워지고 정답 후보에서 얘는 지워지고. 자, 두 개 2번하고 3번 중에서 2번은 번개탄 장수 아이에 대한 동정심,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또 하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안. 자, 두 개 중에서 뭐냐? 마지막 구절을 잘 봐야지. 마지막 구절. 아이가 흔들어주는데 손 흔들어줄 정신이 없다. 그러면서 또렷이 시내 주차장에서의 일 진저리가 절로인다. 너무 힘들었던 일을 막 떠올려. 그러면서 다짐한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보면은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장면이라면 뭔가 흔들어주고 막 같이 여기서 바로 눈물 흘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이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마음의 상처, 그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밖에 없네요. 3번.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봤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비교적 쉬운 문제. 24번 문제는 공선옥의 작품 경향 이게 나왔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정답은 몇 번이냐? 정답 바로 4번이죠. 4번. 4번 보면은 정의가 지갑이 무엇인지 모를 아이에게 지갑 줬다고 짜증내는 것. 고통스러웠음을 나타낸다. 자, 요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돈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지. 이게 도시와 시골 사이에서의 어떤 고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 지금. 여기에서 도시와 시골로 가는, 그럼 이 앞부분에 도시와 시골의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정답 4번이 되죠. 4번. 자, 빨리 볼게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바로 정답 4번이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장면. 4번에서 시어머니 당최 뭔 소리냐. 총 든 사람들한테 뭔 소리 말어. 요거는 정의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겠네.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4번. 자, 다 오늘 할 거는 다 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모의고사 끝나서 9월 모의고사 한 2주 조금 안 남았는데 더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아마 문학은 무조건 기출 연계가 되니까 EBS
네, EBS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라고 체크해 주셨던 그런 작품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할 때 주제나 뭐 전체 줄거리 이런 것들 파악해야 되지. 보면서 정리하고 또 최근 들어서 아마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푸느라 기출 문제를 제대로 푼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뭐 유평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비평가 문제라든지 작년 수능도 경향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기출 문제들 요거는 새로운 형태의 34문제, 11문제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 연습하는 거 요거는 문제 경향들 연습하는 걸로 해서 기출 문제를 뭐 적어도 한 두 세트 뭐 이 정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중에 뭐 실전 연습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나오니까 실전 뭐 한 1회 정도 더 풀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전에 풀면서는 실전에서 시간이나 이런 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멘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해보고 기출에서는 여러 유형들 확인해보고 그래서 별로 안 남았지만 매일매일 문학 조금씩 정리하고 주말 활용해서 기출 한 세트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주중에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실전 연습 한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9월 모의고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 마지막 9월 10월에 잘 정리하는 것이 수능 점수로 직결되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